지금부터 여러분은 국민 배심원입니다. 각자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사실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때 한남동 관저의 안방을 드나들던 사람이 교도소의 딱딱한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호칭 대신 재소자 번호로 불리게 된 사람, 바로 김건희 전 영부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천 원을 선고했어요. 김건희 씨는 세 가지 큰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는 무죄를 받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판결에는 단지 한 사람의 범죄 여부만이 아니라 한국 권력의 정점이 어떻게 스스로 무너졌는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이야기가 혼자만의 몰락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2월 14일 국회에 탄핵 소추를 받았으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2026년 1월 16일에는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입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3일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으며 2026년 2월 19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요.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처음부터 이 부부가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로서 권력과 맞서는 강단 있는 모습으로 이름을 알렸어요. 외형적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는 검사라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그는 대형 비리 수사를 이끌면서 때로는 같은 편, 때로는 다른 편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검찰총장을 거쳐 2022년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한국 정치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어요. 동시에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낯선 조합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느꼈고요. 김건희 전 영부인은 그와 다른 궤적을 걸어온 인물이었습니다. 미술 전시 사업 등으로 알려져 있던 그는 남편이 정치권 전면에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어요. 화려한 패션과 행보는 언론의 단골 소재가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학력 경력 논란, 주식 투자 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매력적인 영부인 후보와 논란의 중심 인물이라는 두 얼굴이 함께 부각되었습니다. 권력의 부부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여가기 시작했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휘어지기 시작한 건 2023년 11월 27일이었습니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영상을 공개했어요. 영상에는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문제는 단순히 가방 하나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전 영부인은 두 달이 지나도록 전후 사정을 밝히지 않았고 왜 바로 돌려주지 않았느냐는 국민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사실 김건희 씨는 2024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5차례 메시지를 보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싶으니 당이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결국 공개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의혹을 키웠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압박했어요. 여당 내부에서조차 영부인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였죠. 그런데 명품 가방 의혹은 디올백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2025년 5월 검찰이 통일교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김건희 씨가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일교 전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1271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구매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의 15년 측근인 수행비서 유경옥에게 전달한 거죠. 게다가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함께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2025년 10월 전성배 씨가 특검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이미 제출하면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2025년 11월 5일 샤넬 가방 2개는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끝까지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어요. 국회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겠다며 2024년 중반부터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3차례나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갈등의 불씨가 더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 26일 세 번째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거든요. 이는 취임 후 무려 25번째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내를 향한 수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거리에서는 대통령의 사퇴와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특검법 거부로 인한 정치적 압박이 심해지고 야당은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라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와 예산 대폭 삭감이 이어졌습니다.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치달았어요. 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시작했고 담화가 끝날 무렵인 10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은 나라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군대의 치안을 맡기는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이죠. 윤 전 대통령은 우리 국회에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1년 넘게 계엄 선포를 준비하며 국회를 장악할 시나리오까지 세웠다는 정황을 확보했어요. 김건희 특검법 거부, 야당의 입법 독주와 탄핵 압박, 검찰총장 감사원장 탄핵 시도,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커지는 영부인 관련 비판이 모두 겹치면서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국회 주변에는 군과 경찰이 배치되었고 헬리콥터가 국회의사당 근처에 착륙했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계엄 철회와 탄핵을 외쳤어요.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제적 통과시켰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5분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고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종료되었죠. 결국 이 모든 선택은 하나의 결말로 모였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계엄이라는 폭풍이 지나간 후 2025년 9월 23일에는 통일교를 이끄는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전 영부인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 같은 선물을 전달하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했으며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을 건네준 정황이 드러났어요. 이는 2023년부터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실제로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2026년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처음으로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어요. 이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026년 1월 28일 김건희 씨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죠. 재판부는 3가지 큰 혐의 중 2가지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김건희 씨 명의 계좌가 실제로 시세 조정에 이용되었고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시세 조정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시세 조정 세력과 공동 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범행은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어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금품 수수는 달랐어요.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2022년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통일교 전세계 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4월에 받은 첫 번째 샤넬 가방은 재판부가 대가성을 판단하기 전에 청탁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봤습니다. 반면 7월에 받은 두 번째 샤넬 가방은 청탁과 결부되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끝까지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윤영호와 전성배의 진술, 목걸이 실물 등을 토대로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어요. 다만 금품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전달해 실현시키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뒤늦게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를 자책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천 원이 선고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어요. 김건희 씨 측 변호인도 알선수재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최고 권력자가 법정에 서게 되는지, 왜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이 끊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달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막대한 헌금과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에 대한 사회적 의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2026년 현재 정부와 수사기관이 통일교와 신천지를 포함한 관련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에 착수한 것은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진짜 결말은 이 사건을 지켜본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말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결국 일상 속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여러분의 그 선택 속에 있을 것입니다. 김건희, 그녀는 한국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